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상당히 좀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저 멀리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와, 2400년이요? 정말 시간을 확 뛰어넘는 연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런 분석을 하는 건지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롭네요. 이 다료들이 주로 보는 지점은 이제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 같은 것들이요. 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들,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던가 행복한 공동체, 또 중용 이런 것들과 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논리를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책 자체만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어떤 철학적 지향점을 보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시도인 거죠. 들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자료들은 두 생각의 뿌리에 뭐랄까 인간 존엄성이나 공동체 번영 같은 공통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런 고전 철학의 지혜를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대통령의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어떤 현대적 적용 혹은 실현으로 읽힐 수 있는지 그 핵심 주장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될까요? 자료들이 강조하는 게 국민의 행복, 이걸 정치의 최종 목표로 본다는 관점, 그리고 극단을 피하는 중용적인 접근법. 중용이요? 네.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 개념을 공동체적인 책임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시작해보죠.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 최고 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정치의 최고 목표는 결국 시민 개개인의 행복, 그리고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 바로 최고선이었죠. 그렇죠. 이 자료들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이걸 정치의 제일 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을 딱 짚어내고 있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단순한 경제 구호, 그 이상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그 이상이라면요? 자료들을 보면 이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소득이나 또 뭐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공동체 전체의 번영,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맞는 어떤 최고선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그런 철학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배고픔 해결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럼 목표가 시민 행복이라면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방법론이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특히 막 서로 부딪히는 가치들 사이에서 말이죠. 네.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극단을 피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점을 찾는 지혜.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뭐 성장과 복지 아니면 진보와 실용 이렇게 좀 대립되어 보이는 가치들 사이에서 계속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읽힌다는 거죠. 균형점. 네. 특히 핵심은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구상인데요. 이 자료들은 이게 단순히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이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를 좀 완화하고 네.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어떤 기본선을 보장해서 사회 전체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일종의 정책적 중용의 실천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중용이라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것,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기본 사회라는 게 자료에 따르면 뭐 주거나 의료, 소득 같은 걸 그냥 도와주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틀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권리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덕과 기본권을 연결하는 시각도 좀 눈에 띄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그러니까 좋은 성풍이 공동체 안에서 발현될 때 의미가 있다고 봤잖아요. 네, 맞아요. 개인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죠. 근데 이 자료들은 기본사회가 주거나 의료, 돌봄 같은 영역에서 과거의 그런 시혜적 접근을 넘어서서 보편적 권리로서 기본권을 딱 세우려는 시도이고 네. 이게 바로 서로 책임지고 연대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덕목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온 사회 돌봄이라던가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을 예시로 나오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착한 마음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그 가치를 아예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결국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과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면서 인간을 폴리스적 동물, 공동체적 존재로 봤는데 이 지점도 연결이 되나요? 그럼요. 자료들은 이 대통령이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민 참여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 있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인간관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중요성도 언급되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완성된다고 봤죠. 네, 이 지점도 강조됩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통해 실제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실천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실천의 정치. 네. 그리고 싸움이 아닌 연결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점, 이걸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윤리와 연결짓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어요. 당선 직후에 혐오와 대결을 넘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비전을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의 주요 키워드들, 그러니까 공동체적 행복, 중용, 시민의 덕과 참여, 그리고 실천, 이런 틀로 새롭게 조명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전의 지혜를 현대사회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로 삼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셈이죠. 네. 이렇게 현대 정치 리더십의 철학적 기반을 고대 사상가의 틀로 분석해 보니까 정책의 표면 아래에 있는 어떤 지향점이나 고민의 결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꾸었던 행복한 공동체의 이상이 기본사회라는 청사진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다시 소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두잖아요. 개인의 좋은 삶과 공동체의 역할 사이의 그 이상적인 균형점,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